신비롭지만 가까이 하면 치명적인 소행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지구를 향해 돌진하고 있을 수 있기에 24시간 멈출 수 없는 관측. 그 별빛을 따라간 곳에서 경이로운 태양계의 기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 소행성 탐사를 꿈꾸는 천문학자. 우주의 비밀을 풀어가는 위대한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우주 탐사의 거점 기지인 한국천문연구원.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 우주 탐사 그룹은 최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연구팀의 출근은 칠레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호주까지 무려 3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KMTnet 모니터링실인데요. 칠레, 남아공, 호주에 설치되어 있는 KMTnet 1.6m 망원경 관측소 3개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행성 전문가 문홍규 박사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세계 곳곳에 있는 망원경을 통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이 어떻게 되세요? 관측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소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이를 시각화 장치를 만들어서 살았고요. 하드웨어 작업은 다 끝나시는 건가요? 하드웨어 작업은 이미 거의 다 끝났고요. 그 방수정 작업을 마치게 되면 좀 더 좋은 자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관측이 언제쯤 실현이 될까요? 네, 곧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 탈 없이 무사귀환하시기 바랍니다. 부에노스 디아스. 아디오스. 세계에서 우주 관측 여건이 가장 좋은 세 지역에 설치된 KMTnet 망원경. KMTnet 망원경은 석대가 있는데 여기는 칠레 관측소는 지금 밤일에서 관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 남아공 이렇게 됩니다. 24시간 중단 없이 밤하늘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측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고요. 외국 그 천문학자들도 이 시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석대가 바통 터치를 하며 24시간 동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측합니다. 세계 최초로 별이 지지 않는 관측망을 구축했죠.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을 찾거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소행성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대부분의 많은 망원경들이 북반구에 위치를 하는데 이 남반구에 석대 망원경을 설치를 하면은 이 팀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지구형 외계 행성도 그 북반구하고 많은 경쟁을 하지 않고 발견할 수가 있고요. 저희처럼 태양계 소천체 연구하는데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도 문 박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구 위협 소행성. 망원경을 통한 소행성 관측뿐 아니라 자료도 연구팀에서 관리하죠. 망원경 석대의 관측 자료가 매일 이곳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78테라고 돼 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현재까지 관측된 관측 자료들이 의 용량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 장에 약 1.3기가 정도로 핸드폰 카메라 영상과 비교했을 때는 약 한 25,000장 정도 크기의 영상들을 매일매일 관측을 하고 그 자료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은 궤도가 불안정해 삽시간에 움직임이 변하는데요. 추적을 위해선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보물 같은 영상들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은 계속 밤과 낮이 교차해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끊김없이 연속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문홍규 박사의 지구방위 임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주물체 감시실. 수많은 소행성 데이터 중에 지구에 위협이 되는 소행성을 관측한 자료만 따로 모아 이곳에서 심층 분석을 하죠. 행성이 되지 못한 부스러기인 소행성.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주변 가까이엔 2,000개가 넘는 소행성이 있습니다. 인류의 운명과 직결된 만큼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입니다. 새로운 근지구 천체를 찾고 추적하고 목록화하고 궤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위협이 예상됐을 때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까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국제 소행성 경보 네트워크, 영어로는 I1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입해서 한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협력 연구 성과 중 하나는 바로 일본 치바 공대와 함께 연구한 파이톤입니다. 아름다운 별똥별을 뿌리는 쌍둥이 자리의 유성우죠. 지구에 가까이 접근하지만 위협은 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파이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페이톤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가 지구 인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와 가지고 빛을 내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돌 부스러기가 다른 유성우하고는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과학자들이. 페이턴이죠? 네, 네, 이게요. 그렇구나. 이게 언제 보현산에서 찍은 거죠? 네, 보현산에서 2017년에 관측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파이톤 탐사선을 2024년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 임무를 위해서 문홍규 박사는 파이톤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보이는 단면적이 변해서 소행성의 밝기가 변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소행성의 밝기 변화를 가지고 역으로 추산을 해서 소행성의 형상 모형과 자전 특성을 밝혀내었습니다. 많은 천문학자가 소행성 특성 연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문홍규 박사 연구팀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는 연구팀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죠. 태양이고요. 수성, 금성, 지구 궤도, 그다음에 화성 궤도고요. 큰 타원 궤도가 바로 페이턴의 궤도인데요. 지구 궤도에 비해서 상당히 경사각을 이루면서 돌고 있습니다. 소행성 광도 곡선을 이용해서 역산법이라는 수학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이런 소행성의 자전 주기와 그 다음에 자전축 방향, 그 다음에 3D 형상 모형을 구할 수 있는 팀은 체코 까렐 대학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저희 팀, 이렇게 전 세계에서 2팀밖에 구사할 수 있는 팀이 없어요. 지구와 소행성의 궤도는 어긋나 있어 완전한 모습을 한 번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사되는 빛밝기의 변화로 그 형태와 자전 주기를 유추합니다. 반사단 면적이 좁으니까 좀 어두웠다가 다시 자전을 해서 이 넓은 면적이 드러나면 반사광이 더 넓은 면에서 나오니까 밝아지겠죠. 그거를 분석을 하면은 이 소행성의 자전 주기가 몇 시간인지 아니면 뭐 며칠인지 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감지하기 위해 감시실을 지키는 문홍규 박사.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소행성이 지구를 향할지 모르기에 언제나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죠. 근지구 공간에 있는 것들이 그 밖으로 이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범주 안에 들지 않았던 것들이 근지구 공간으로 들어와 위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감시하고 같이 발견하는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름 1km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대륙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먼지 때문에 햇빛이 차단돼 전 지구가 혹독한 겨울을 맞는 재앙이 닥칩니다. 이러한 천체를 지속적으로 우리 인류가 발견해서 그 가운데서 특히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은 우리가 특별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궤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해서 우리 후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는 파국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문홍규 박사는 나사의 나트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지구 위협 소행성인 디모포스가 지구에 가까워지는 올 가을.
우주선을 충돌시켜 그 궤도를 바꾸는 인류 최초의 지구방위 실험이죠. 쌍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인류 최초로 이제 나사가 그 소행성에 인위적으로 충돌시켜 가지고 그 궤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그는 디모포스의 궤도 변화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문홍규 박사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가 소행성 연구에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위협 소행성은 지구의 불청객이지만 무한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꿈의 광산이기도 합니다. 소행성 가운데는 연료를 쓸 수 있는 물을 포함한 것도 있고요. 수소는 로켓 연료가 되고요. 산소는 산화제로 쓸 수가 있죠. 전자석에 들어가는 그런 희토류들은 역시 뭐 일부 소행성에서는 흔하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일상과 또 산업에 아주 귀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죠. 해가 길어진 초여름. 별이 뜨려면 아직 멀었지만 일찍 퇴근길에 나선 문홍규 박사. 오늘은 연구원이 아닌 밖에서 별을 관측하려 나봅니다. 박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저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친구를 만나요. 이런 맑은 날에는 별이 더욱 잘 보이기에 오늘은 어떤 하늘을 보게 될지 기대됩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시골. 이런 외딴 곳에 천문대가 있었네요. 오늘 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관측소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인진아. 그래. 오랜만이네. 오래간만에 여기 온다. 그래. 뭐 하고 있니? 이게 미국에서 AS 들어온 거 손보고 있었어. 어린 시절 함께 천문학자를 꿈꿔왔다는 두 사람. 지금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종종 만나 함께 별을 관측하곤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별 친구가 됐죠. 네, 그래서 같이 별 보러 다니고, 네, 아마추어 천문협회라는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이 친구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네, 망원경 메고 다니면서 같이 별 보고 네, 사진도 찍고. 오래됐죠. 그렇죠. 네. 하늘을 동경하던 두 소녀는 반사망원경 하나로 함께 별을 보며 꿈을 키웠는데요. 비밀스러운 우주에 매료돼 청춘을 별에 걸었죠. 그렇게 대학생이 된 소년들에게 운명같이 한 혜성이 찾아오게 됩니다. 85년, 6년에 헨리 혜성이 지구 가까이 다가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국 최초로 찍는 건 물론이고 일본 아마추어들보다 더 빨리 찍자 했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흐리고 태풍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그거는 놓쳤고요. 근데 어쨌든 팀원들이 한 달 넘게 노력을 해가지고 헨리 혜성을 한국 최초로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1985년 헨리 혜성이 지구로 다가왔을 때 한국 최초로 혜성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천문학자 꿈나무들이 이뤄낸 작은 기적이었죠. 그 경험은 지금까지 연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답니다. 가슴 벅차다 이것만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동료 선후배들하고 정말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은 6개월이 넘었고 실제로 관측 투입한 시간만 해도 장장 한 달이었기 때문에 그 한여름에 그 목이 뜯기고 한밤에 무더위하고 졸리움을 참고 하면서 버틴 나날들이 한꺼번에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쁘다기보다도 그래 우리가 했다. 우리가 같이 했다. 그런 어떤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성취했다는 그런 기분. 야, 오랜만에 왔는데 내가 좀 보여줄 게 있어. 그래. 새 식구가 들어왔거든. 그래. 이 관측소의 진면모는 바로 뒷마당에 있습니다. 야, 아까 뭐 들어오면서 그냥 잠깐 이렇게 훑기 보긴 했지만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황인준 씨는 쉬는 날 천체 사진을 찍는 것을 즐기는데요. 망원경 크기로 봐서 취미의 진심이네요. 거울 지름이 60cm인데요.
사실은 저희 천문연구원 소백산 천문대 망원경 주경 지름이 60cm예요. 그러니까 동급 망원경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가가 소유한 망원경으로는 최대입니다. 현직 천문학자인 문홍규 박사도 놀라는 황인준 씨의 망원경 성능인데요. 오늘 찾아와준 문홍규 박사를 위해 특별히 게시해 봅니다. 이 망원경은 주로 이제 행성이나 달 관측, 고배율 관측 뭐 그런 이제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인들이 오거나 가족들이 오면 보여주는. 과연 오늘은 어떤 별을 볼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관측을 준비하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바로 어린 시절 가장 많이 관측했던 달입니다. 친구분이랑 오랜만에 달 보시는 기분이. 네, 오래전에 저희 헨리해성 찾으러 다닐 때 같이 망원경 들고 다니면서 별도 보고 헨리해성도 찾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항상 외롭게 혼자 하던 관측이 오늘은 즐겁습니다. 볼래? 그냥 잡아. 그냥 기대서 그냥 올라타고. 그렇지. 어이구 머리 조심.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문홍규 박사. 잘 보이는데. 네. 아주 딱 떨어지게 잘 보입니다. 만월에 가까워져가는 상현딸을 눈과 마음에 담는데요. 꿈을 이룬 후 다시 만나 오랜만에 함께 관측한 달은 유독 밝게 빛납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해. 사실 중학교 때 같이 그 꿈꾸던 소년들이었다가 한 명은 천문학자가 되고 저는 이제 뭐 천체사진가가 됐고 물론 이제 취미로 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렇게 또 각자 분야에서 또 역할을 하면서 또 같이 별을 보니까 정말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 직업은 천문학자지만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예, 별을 보는 것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 시간을 나누는 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순수하게 그저 아름다운 별을 관측한 오늘. 문홍규 박사에겐 평생 잊지 못할 밤하늘입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연구원. 후학양성에도 힘쓰는 그는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한답니다. 과거에는 2차원 평면상에서 그거를 구분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긋는 일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계학습법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계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후학을 지도하다 보면 자신의 학생 시절이 절로 생각나는데요. 그 꿈의 시작을 기억하며 옛날 물건을 아직도 사무실 책상에 두고 본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별하고 우주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느껴지는 누런 종이. 문홍규 박사를 천문학자의 길로 인도한 책인데요. 초등학생이 보기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별들을 납작한 섬 모양으로 모여 있는 것이지 결코 무한히 퍼져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냈다.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물리 법칙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 좀 알고 싶다. 더 배워서 알아야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뭐 이미 이 책을 샀을 때쯤이면은 천문학자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빨리 배우고 싶었죠. 이제는 다음 세대 천문학자를 양성하는 멘토가 된 문홍규 박사. 우주를 향한 그의 질문이 미래에는 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후 세미나를 앞두고 분주한 연구실.
최근 연구팀은 놀라운 연구 성과를 냈다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전 세계 천문학계에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네, 세계 최초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TNO라는 태양계 외곽 천체를 발견한 것은 처음입니다. 예, 이것도 26개나 무더기로, 물론 뭐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발견해 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보도 자료도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TNO는 태양계 최외곽 행성인 해왕성보다 멀리 떨어진 천체인데요. 이번에 발견된 26개는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TNO 천체 중 무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제 2019년 4월 5일부터 15일까지 격일로 촬영을 했고, 그 밤을 갖다가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밤을 이제 두 개로 쪼개가지고 전반야, 후반야로 나눠서 그 중에 이제 하프나잇만 저희가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 행성부터 화석처럼 변하지 않고 같은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TNO의 궤도 연구는 태양계 초기 역사를 알 수 있는 핵심 열쇠이기에 최근 학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연구죠. 앞으로는 그 TNO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날 테고, 또 그 자라나는 그 꿈나무들이 이제 TNO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때 이제 먼 미래에 2019년 그리고 2022년에 이런 천체들을 갖다가 발견을 해내서 뭐 우리 신화에 있는 이런 이름으로 천체들의 이름을 붙였다, 이런 스토리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어떤 국가 천문대로서 그 국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천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우주 탐사 그룹.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소행성 동행비행 임무를 기획하고 이제 궤도상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성 탐사나 금성 탐사의 시대를 한국도 열어야 될 텐데요. 한국도 그런 화성 이주 계획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충돌 위협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천문학자. 재앙을 막고 심우주로 나가는 길을 열어갑니다. 미지의 우주를 밝히는 그날까지 찬란한 별빛을 쫓는 그의 연구는 계속됩니다. 교수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행성의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우주로 가는 길을 여는 천문학자. 미지의 세계인 우주의 비밀을 밝히며 심우주 탐사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높이는 문홍규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이거 방송국에서 받는 상으로는 첫 상인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의 심우주 탐사 시대를 열어가는데 저도 힘을 더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